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챕터 3 해가지고 수사의 종결이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왔냐면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뭘 한 거죠? 수사를 한 거죠. 수사라고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하고 또 뭐 압류도 하고 막 이런 거 쭉 왔단 말이죠. 수사가 이제 다 끝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수사를 끝내야 되겠죠. 종결하게 되는데 일단 종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 처분을 내리면 되고요. 자,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을 뭐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기소를 안 한다,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사를 끝내는 단계에 나와 있는데 의의는 보시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죠? 공소, 기소, 기소 처분하거나 아니면 불기소 처분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수소를 뭐죠? 종결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수사 종결의 주체인데 원칙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수사를 시작할 때는, 개시할 때는 검사도 개시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도 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소할지 아니면 불기소할지 누구만이요?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예외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경우에는 직결 심판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청구하게 되죠. 그럼 이거는 20만 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요? 경찰서장이 수사를 종결하는 예외가 있죠. 아무튼 예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다는 거 꼭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자, 종결하고 나서 그러면 더 이상 수사를 못 하느냐? 할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문들은 다 뭐가 되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사 종결 처분에 유용해 가지고 검사의 사건 처리인데 1번 공소의 제기죠. 다시 말하면 기소 처분입니다. 일단 1번 보시면 범죄 혐의가 어떻게 해요? 충분하고 또 소송 조건을 구비했고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요. 다만 또 예가 있겠죠. 벌금이나 과료, 몰수 이런 경우에는 약식 명령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잡히면요, 이제 검사가 이제 뭐예요? 수사를 합니다. 그죠? 수사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그 음주운전 했다 그래서 구속하거나 뭐 또는 징역형을 내리거나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이 다 뭐죠? 벌금을 내리기 때문에 검사가 뭐죠? 약식 명령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아마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자, 여기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지금 검사만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경찰관도 먼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이런 견제 장치가 있긴 하지만 검사의 힘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공소권 남용 이러한 일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자, 2번 이제 강의 불기소 처분해 가지고 이제 자, 기소하지 않는 겁니다. 공소했고요, 그죠? 이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기소 처분이에요. 자, 불기소 처분해 가지고 첫 번째 협의 좁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이 있겠죠. 그죠? 좁은 의미의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1번 혐의 없음입니다. 그죠? 혐의 없음. 보통 이제 그 수사서류에다가 혐의 없음을 고장을 꽝 찍어요. 자, 혐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갑이 한 것 같아가지고 갑을 잡아들여서 수사를 해봤더니 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검사는 불기소 처분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처분하는 거죠?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제가 안 됨,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데 갑을 잡아들였더니 갑이 맞아요.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 이 갑이 왜 폭력을 행사했냐면 정당방위로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뭐 하지 못합니까? 처벌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뭐가 안 된다고요? 제가 안 됨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구별할 수 있나요? 갑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혐의 없음. 갑이 행위한 건 맞긴 맞지만 그 사람이 정당방위든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제가 안 됨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소권 없음, 이런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거는 이런 거죠. 자, 지금 갑이 행위를 했는데 요 사람이 한 게 맞아요. 혐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요건을 갖췄고 뭐 정당방위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친고죄여가지고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데 고소가 없어요. 그러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뭐죠? 딸 외우려고 하시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쭉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소송 조건이 결여됐거나 아니면 형을 면제할 사유예요. 그럼 이 사람 기소해봤자 뭐죠?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음,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또다시 그 사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때도 뭐죠? 공소권 없음이라고 처분하고요. 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또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이고, 그 다음에 범죄 후 법률의 개표로 형이 폐지가 됐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간통죄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를 할 때는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었어요. 간통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은 뭐가요?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게 되고요. 또 형이 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우측에 맨에 보시면 재판권이 없거나 또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 중이라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발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의사불벌죄 해가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때도 뭐죠? 공소권 없음이겠죠. 나머지 두 가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협의의 불기소 처분, 좁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이죠. 첫째, 범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범인이 맞는데 뭐 정당방위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럼 뭐죠? 제가 안 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당방위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고소가 없거나 또는 공소시효 등이 지났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고요. 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우측에 뭐예요? 각하라는 것도 있죠. 그죠? 각하까지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좁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이에요. 자, 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수사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까요? 자,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말씀드리면, 기각은 생각해 봤어요. 따져봤더니 그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거부하는 게 뭐예요? 기각인 거예요. 각하는 생각조차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법대생들이 보통 이제 미팅 갔다 오면은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야, 어제 그 여자 괜찮았냐? 뭐 니들 어떻냐?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법대생이니까 좀 약간 촌스럽지만
아유 각하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유 기각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히 나를 어떻게 붙고 이 자리에, 이런 뜻인 거고, 기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기해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 이게 뭐예요? 기각인 거죠. 다시 말하면 검사가 각하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수사 안 하겠다, 이게 뭐죠? 각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첫 번째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냥 혐의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수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해버립니까? 각하해버리고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번 했어요. 했으면 굳이 또다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수사 안 하겠다, 뭐 할 수 있어요? 각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소권도 없는데 괜히 고소하고, 또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이 고발한 놈이 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죠? 수사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뭐 하게 되는 거죠?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총 4가지가 협의에 뭐가 되는 거죠?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번 기소유예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범죄 혐의는 인정이 돼요. 얘가 사람을 때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 조건도 구비돼 가지고 만약에 공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안쓰러우니까 내가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 연기해 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소유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소유예도 일종의 뭐예요? 유죄 처분인 거죠. 그죠? 죄가 있다, 그죠? 있는데 다만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법원에다가 공소는 제기하지 않겠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소유예 처분이 되고요. 그 다음 3번 해가지고 공소 보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절도죄를 저질러 가지고 80세 노인이 잡혀왔어요. 수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절도를 저지른 건 맞아요. 근데 보니까 막 오늘 내일 하신단 말이죠. 이분을 공소를 제기해 가지고 뭐 처벌한다, 징역 1년 때려봐야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연령이나 또는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공소 제기를 뭐예요? 보류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공소 보류라고 하는 거죠. 이 공소 보류라는 건 특징이 2번인데, 만약에 공소 보류 처분을 받고 별일 없이 2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그 사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고요. 다만 3번 공소 보류가 만약에 취소가 됐다면 물론 다시 어떻게 해요? 수사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다시 재구속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러한 기세유예 처분이나 공소보류 처분은 확정적인 게 아니죠, 그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잠시 어떻게 해요? 연기해주겠다, 참아주겠다, 이런 의미니까 언제든지 재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4번 기소중지죠. 자, 기소중지는 뭔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건 너무 좀 잔인한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드라마 보면은 수사관들이 뭐 어떻게 콜로모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사기 너무 경미한가요? 아무튼 치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뭐 범인을 잡아들이고 뭐 끝까지 추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못 잡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디 있는지 소재도 불명해요. 그럴 때는 뭐 하게 되냐면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못 잡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따라서 보통 그래서 보통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기소 중지 처분 명단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잡으면 다시 뭐 하려고요? 기소하려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수사가 할 수 없을 때, 범인을 검거할 수 없을 때, 이때를 뭐 하게 되는 거죠?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위에서부터 몇 번째죠? 5번째 문제 이런 말이 있어요. 피의자 등이 소재 불명인 경우라도 검사는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나 기세유예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사기죄로 들어왔어요. 사기를 저질렀어요. 근데 소재가 불명하면 뭐라는 거죠? 기소 중지를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인간이 연락도 안 되고 소재도 불명이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의 불기소 처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정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소 유예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해가지고 세 번째인데 이거 예외적인 거죠. 그죠? 타간송치. 근데 이거는 완전한 수사 종교는 아닙니다. 타간송치란 말이 아시겠죠? 다 관할에 해당하는 곳으로 수사 자료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라는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얼추 어떻게 해요? 다 끝나가나 싶었는데 보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사에다가 넘겨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타간 송치라고 하고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수사가 뭐가 돼요? 종결이 되지만 이것을 송치받은 관할 검사, 비검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수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수사가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끝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요 A라는 검사 입장엔 수사가 끝나는 것이니까 요 타간 송치도 뭐로 이해됩니까? 수사의 종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의의는 간단하죠. 그죠?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는데 이게 타간 송치라고 하고요. 아니면 2번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분이 군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대에게 형벌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군사법원의 관할하는 속하는 때는 군검찰청에게 송치하게 되는데 이것도 타간 송치가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항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 의무입니다. 자, 이러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했다 또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죠? 이런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첫째, 누구에게 통지해 줘야 되냐면 고소인 등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기소 처분하든 불기소 처분하면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관계하시겠죠, 그죠? 자, 고발이 제기됐어요. 그러면 고소 고발이 제기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수사를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안 되겠죠? 수사가 다 끝나서 기소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이다,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때는 며칠 이내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만약에 불기소를 하게 됐다면
왜 불기소했는지 이유도 뭘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처벌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검사가 뭐 했어요?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러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처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검사가 나 처벌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7일 이내에 뭘 해야 돼요? 소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면 왜 불기소 처분했는지를 이유를 며칠 이내요? 7일 이내에 설명하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소를 했어요. 그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뭘 했어요? 수사를 했어요. 7일 이내에 뭐 했어요? 통지를 받았는데 어떤 통지를 받았어요? 불기소한다는. 그러면 고소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청구를 받은 검사는 며칠 이내에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뭘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고소인이 설명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받았더니 이해가 돼. 그러면 좋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요 설명받은 이 서면을 가지고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죠? 항고하거나 재항고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재결 신청을 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 보시면 그러한 자료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합니다. 재정 신청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예요. 자, 이것도 이런 문제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자가 있었어요. 고소인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고소인일 수도 있지만 그냥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그럼 피해자에게 이 기소했는지 안 했는지 불기소했는지를 뭘 해줘야 돼요?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죠?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강간을 당했어요. 요새 남자도 강간이 객체가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루라도 빨리 잊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 개월 동안 해피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검찰청에서 뭔가 등기가 왔는데 봤더니 뭐 그놈을 뭐 어쩌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이런 그지같이 잊고 살고 싶었는데 왜 또다시 나를 상기시키는 거야 라고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통지는 의무적으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 알고 싶으니까 나한테 통지해 주시오 라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는 통지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한 통지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청구가 있으면 무엇도요? 불기소 처분에 관한 이유까지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단 이제 3번 피의자에 대한 뭐죠? 처분 통지죠. 이제 피의자 범죄자입니다. 자, 불기소 처분을 했든지 아니면 타간 송치 처분을 했든지 피의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뭐죠?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불안한 상태죠. 지금 피의자는 수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깜빵을 가려나 그랬는데 뭐예요?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깜빵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검사 그지 같은 놈이 1년 동안 저한테 불기소 처분 났다는 사실을 안 알려준다면 저는 1년 동안 어떻게 맨날 밤마다 소주 마시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타간 송치 처분하게 되면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제4항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불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범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에게 뭐죠? 그 거지 같은 놈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검사가 보니까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더니 어떻게 해요?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인간이 어떻게, 그 나쁜 인간이 계속해서 뭐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면서 잘 지냈어? 이렇게 막 환하게 해바라기 좀 막 웃고 다닌단 말이죠. 열받겠죠.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수사해 줄 것을, 기소해 줄 것을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 있는데 방법이 뭐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항고 또는 재항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재정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헌법 소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항고 재항고는 어디다 하는 거냐면 상급 검찰에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법원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고등법원에다가 항고를 하고요. 또 마음에 안 들면 검찰총장에게 뭐죠? 재항고를 하게 됩니다. 상급 검찰에다 하는 거고요. 재정 신청은 뭐죠? 고등법원, 법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헌법 소원은 헌법이 많이 들어갔죠? 어디다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다가 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관계를 좀 조심하시는데 1번과 2번은 또는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청에다가 내가 항고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법원에다가 재정 신청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헌법재판소에 하는 헌법소원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요 절차를 걸친 후에, 그죠? 후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인 거겠죠? 그럼 2가지가 있겠죠? 상급법원에서 하는 항고 재항고를 통해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로 올 수 있고요. 아니면 고등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뭐죠? 헌법소원 올 수도 있고, 2가지는 뭐죠? 선택이고, 3번째는 뭐죠? 최종적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